서울의 한켠 시간이 멈춘 듯 낡고 허름한 골목길 안쪽에 박찬호 노인의 작은 정비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만능 정비소라는 간판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슬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가게 안은 온갖 고물과 부품들로 가득 차 디딜 틈조차 마땅치 않았지만 박 노인에게는 평생을 함께해온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이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깊게 펜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그가 걸어온 험난한 인생을 대변하는 듯했다. 하지만 무심한 듯 보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젊은 시절에 형형했던 총기가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박 노인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이른 새벽 싸늘한 공기가 채가시지 않은 시간에 일어나 간단히 요기를 하고 정비소 문을 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박영감 혹은 박기사라 불렀고 고장난 라디오나 선풍기 덜컹거리는 자전거 따위를 들고 와 그에게 맡기곤 했다. 박 노인은 말없이 그것들을 받아들고 묵묵히 수리했다. 수리비라고 해봐야 푼돈에 불과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가격을 흥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손길로 되살아나는 낡은 기계들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얻을 뿐이었다. 정비소 한쪽 벽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 공군 정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박찬호가 동료들과 함께 전투기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진 속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열정으로 반짝였다. 그는 대한민국 공군 최고의 항공정비 기술자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다. 최신의 전투기에 복잡한 엔진도 그의 손을 거치면 새 것처럼 되살아났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고된 작업에도 그는 지칠 줄 몰랐다. 비행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나는 것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보람이자 자부심이었다. 동료들은 그의 손을 마이다스의 손이라 불렀고 상사들은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영광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불의의 사고로 가장 아끼던 후배를 잃고 그 충격으로 깊은 죄책감과 회의감에 빠졌다. 설상가상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그가 익혔던 기술들은 점차 구식으로 치부되었고 첨단 장비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젊은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군을 떠난 후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몇 번의 사업 실패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는 그를 더욱 깊은 좌절감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그는 세상과 담을 쌓고 지금의 작은 정비소에 칩거하며 과거의 영광을 가슴속에 묻은 채 살아왔다. 그의 유일한 낙은 가끔씩 찾아오는 옛 전우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기울이며 지나간 시절을 추억하는 것이었다. 그럴 때면 박 노인의 무뚝뚝한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고 잠시나마 과거의 활기를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술자리가 끝나고 홀로 남겨지면 어김없이 깊은 고독감과 허무함이 그를 덮쳤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한때 창공을 누비던 전투기를 내 손으로 고치던 내가 이제는 고장 낡은 선풍기나 고치며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해가 저물고 있었다. 박 노인은 마지막으로 맡겨진 고장난 밥솥을 수리하고 있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 사이에서 원인을 찾아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부품을 교체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다. 마치 수십 년 전 전투기의 심장인 엔진을 분해하고 조립하던 그때처럼. 문득 창밖으로 낮게 날아가는 여객기의 굉음이 들려왔다. 박 노인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어져 가는 비행기를 따라 한참 동안 허공에 머물렀다. 그의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다. 정비소 구석 낡은 공구 상자 안에는 그가 군 시절 사용했던 빛바랜 정비 매뉴얼과 훈장 몇 개가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가끔 그는 그것들을 꺼내 먼지를 털고 젊은 날에 치열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곤 했다. 그 시절의 열정과 자부심은
이미 퇴색한 지 오래였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 불씨는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그 자신조차도 그 존재를 잊고 살 때가 많았다. 밤이 깊어지자 박노인은 정비소 문을 닫고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차가운 방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에는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꿈을 꾸었다. 수많은 계기판과 복잡한 기계 장치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던 전투기의 모습.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세상이었고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아득한 과거일 뿐이었다. 그의 삶은 마치 고장난 채 버려진 낡은 기계처럼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서울의 밤은 깊어갔고 한때 하늘을 고치던 남자는 적막한 어둠 속에서 홀로 뒤척이고 있었다. 그의 녹슨 기술과 잊혀진 열정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할 날이 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박찬호 자신조차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그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마천루 꼭대기에 위치한 KS그룹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KS그룹의 최연소 여성 임원이자 실질적인 후계자로 불리는 강서연 상무는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29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과 카리스마로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온 인물이었다. 할아버지인 창업주로부터 물려받은 명석한 두뇌와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우아한 외모까지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다. 문제의 발단은 그녀가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업 부문에서 터졌다. 특히 그녀가 심혈을 기울여 도입한 최신형 프라이빗 제트기 블루밍스타가 원인 모를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블루밍스타는 현존하는 프라이빗 제트기 중에서도 최고 성능과 안전성을 자랑하는 기종으로 KS그룹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상징적인 존재이자 서연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분신과도 같았다. 그녀는 이틀 뒤 유럽의 주요 파트너들과의 중요한 계약 체결을 위해 블루밍스타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다. 이번 계약은 KS그룹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고 서연은 몇 달 동안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밤낮없이 매달려왔다. 그런데 출국을 코앞에 두고 블루밍스타의 핵심 엔진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진이 만든 항공기이니만큼 간단한 정비로 해결될 문제라고 여겼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제작사에서 급파된 최고의 엔지니어 팀은 물론 국내외 항공정비 전문가들까지 총동원되었지만 며칠 밤낮을 매달려도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첨단 진단 장비는 연일 무의미한 데이터만을 쏟아냈고 전문가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서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래서 아직도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서연은 화상회의 화면 너머로 보이는 항공기 제작사 측 수석 엔지니어에게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은 격앙된 감정이 실려 있었다. 수석 엔지니어는 진땀을 흘리며 변명 같은 보고를 늘어놓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강 상무님.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분석 중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민감해서 됐습니다. 그런 하나마나
한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틀 안에 해결하세요. 만약 이번 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당신들은 물론이고 당신네 회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서연은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렸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깨물며 회장실 안을 초조하게 서성였다. 다른 항공편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보았지만 블루밍스타의 상징성과 안전성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며 계약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 자체가 문제였다. 또한 이토록 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항공기가 원인 불명의 고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룹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평소라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 그녀였지만 이번만큼은 쉽지 않았다. 블루밍스타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선 그녀의 꿈과 야망이 담긴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동경했던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비행기를 갖고 싶다는 꿈을 꾸곤 했다. KS그룹에 입사한 후 항공사업부를 직접 챙기며 블루밍스타 도입을 주도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꿈의 결정체가 이제 와서 발목을 잡을 줄이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와 따뜻한 허브티를 건넸다. 상무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 해결 방법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비서의 위로에도 좀처럼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저 아득하게만 보였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평생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으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번 일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엄격했지만 늘 자신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할아버지, 그리고 언제나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감싸주셨던 어머니. 두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의 가르침과 사랑은 여전히 그녀의 삶의 지표였다. 포기하지 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비서를 불렀다. 김 비서, 혹시 국내에 우리가 아직 접촉해보지 않은 숨은 실력자나 비공식적인 루트라도 좋으니 항공기 정비 쪽으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샅샅이 알아보세요.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놓치지 말고 보고하도록 하세요. 김 비서는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서연의 단호한 눈빛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껏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과연 이름 없는 누군가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서연은 다시 한번 블루밍스타의 설계도와 고장 보고서를 펼쳐 들었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복잡한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혹시 자신이 놓친 단서가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폈다. 시간은 새벽을 향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지친 기색도 없이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블루밍스타를 다시 날게 할 방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처럼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젊은 여성 경영인의 고뇌와 절박함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한편에서는 잊혀진 기술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최첨단 기술의 실패 앞에 좌절하는 젊은 리더가 있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듯 보이는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곧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교차하리라는 것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고뇌하는 두 영혼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을 예비하는 작은 실마리가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강서연 상무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막막한 심정이었다. 세계 유수의 항공 전문가들도 포기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숨은 실력자라니.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하기나 할까 하지만 그는 강 상무의 신임을 받는 비서답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에도 최선을 다하는 인물이었다. 김 비서는 밤새도록 과거 자료를 뒤지고 항공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에게 수소문하며 신락 같은 희망을 찾기 위해 애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만 커져갈 뿐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한 김 비서는 강 상무에게 보고할 내용이 없어 착잡한 마음이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로 한 통의 내부 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지금은 은퇴한 그룹 창업주의 오랜 운전기사였던 윤 기사였다. 윤 기사는 창업주 시절부터 강 씨 집안의 꾸준 일을 도맡아왔던 인물로 지금은 퇴직 후 소일거리로 그룹 내 기록물 관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메일의 내용은 간단했다. 어젯밤 강 상무가 특별 지시를 내렸다는 소문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연락한다는 것이었다. 윤 기사는 젊은 시절 공군에서 항공정비병으로 복무했던 경험이 있었고 그때 알고 지냈던 선임 중 박찬호라는 전설적인 정비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손만 대면 못 고치는 비행기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지만 불미스러운 사고 이후 군을 떠나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그 사람을 찾게 된다면 한 번쯤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추천이 덧붙여져 있었다. 김 비서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수십 년 전 이야기, 그것도 지금은 연락조차 끊긴 사람이라니.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윤 기사를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윤 기사는 박찬호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그의 손은 그야말로 신의 손이었으며 어떤 복잡한 기계든 원리를 꿰뚫어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했다. 특히 전투기 엔진 수리에는 독보적인 존재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 양반 성격이 좀 괴팍하고 고집이 세긴 했지만 실력만큼은 진짜였어. 만약 아직 살아계시고 그 실력이 녹슬지 않았다면 글쎄 혹시 모르지. 믿져야 본전 아니겠나. 윤 기사의 말에 김 비서는 일말의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는 즉시 인맥을 총동원하여 박찬호라는 인물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서울 변두리의 낡은 정비소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알아낸 박찬호의 현재 모습은 윤 기사가 묘사했던 과거의 영웅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초라한 행사에게 늙은 정비공일 뿐이었다. 김 비서는 망설였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그룹의 명운이 걸린 블루밍스타의 수리를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강 상무에게 일단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강서연 상무는 김 비서의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회의감이 서려 있었다. 수십 년 경력이 단절된 이제는 고물이나 만지는 늙은 정비공이라니. 이건 마치 희극의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뇌리에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사람을 외모나 현재의 처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 박찬호라고 했죠.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 주세요. 강서연의 결정에 김 비서는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 역시 이것이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 강서연은 김 비서와 함께 박찬호의 정비소가 있는 낡은 골목길에 도착했다. 고급 세단에서 내린 그녀의 모습은 주변 환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구두 소리를 또각거리며 들어선 정비소하는 기름 냄새와 쇠붙이 냄새가 진동했고 온갖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 구석에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고치고 있었다. 그가 바로 박찬호였다. 강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의 광경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 과연 이런 곳에서 이런 사람이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블루밍 스타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김 비서가 먼저 다가가 박찬호에게 말을 걸었다. 선생님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KS그룹에서 왔습니다. 박찬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무심한 시선이 강서연과 김 비서를 차례로 훑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차가웠다. KS그룹이라. 대기업 사람들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무슨 일로 왔소? 박찬호의 목소리는 낮고샤야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강서연은 직접 나섰다. 박찬호 선생님 되십니까? 저는 KS그룹 강서연 상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그룹 소유의 항공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찾아왔습니다. 강서연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의 조바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다. 박찬호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값비싼 옷차림과 화려한 액세서리가 아닌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절박함을 읽어내려는 듯했다. 항공기라. 내가 그쪽 일 손 놓은 지가 30년은 넘었소. 요즘 나오는 비행기들은 워낙 복잡해서 나 같은 늙은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박찬호는 시큰둥하게 대답하며 다시 작업대로 시선을 돌리려 했다. 그의 태도에 강서연의 자존심이 살짝 상했다. 그녀는 지금껏 누구에게도 이런 식의 무시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선생님, 저희가 찾아온 것은 선생님의 과거 명성을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저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한 번만이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보수는 원하시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강서연은 마지막 카드로 돈을 제시했다. 그녀는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박찬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피식 웃었다. 돈이라. 아가씨, 나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오. 그리고 요즘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소만 목숨이 달린 비행기 수리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는 법이지.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다. 강서연은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성급하고 오만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고 진심을 담아 다시 말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비행기는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강서연의 간절한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박찬호는 진심을 읽었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과거의 열정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드는 것을 느꼈다. 한때 하늘을 나는 모든 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고치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기억. 그리고 그 기억 속에 자리한 깊은 상처. 박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정비소 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강서연과 김 비서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박찬호가 입을 열었다. 좋소. 한번 보기는 하겠소. 하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니. 그의 대답은 마지못해 하는 듯 했지만 강서연의 얼굴에는 순간 환한 빛이 감돌았다. 비록 작은 가능성이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늪에서 건져 올린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찬호의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을 덥석 잡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찬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이렇게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은 시작되었고, 이는 곧 한 사람의 잊혀진 꿈을 되살리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놀라운 여정의 서곡이 될 터였다. 낡은 정비소의 희미한 정오 불빛 아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조용히 움트고 있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박찬호는 강소연이 보낸 차를 타고 인천국제공항 내 KS그룹 전용 경납고에 도착했다. 그의 손에는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구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다. 경납고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 아래 위용을 드러낸 최신형 프라이빗 제트기 블루밍 스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유선형의 매끈한 동체, 강력한 추진력을 암시하는 거대한 엔진, 그리고 첨단 기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외관은 박찬호가 젊은 시절 다루었던 전투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물건처럼 보였다. 그의 옆에는 잔뜩 긴장한 표정의 강서연과 김비서, 그리고 이미 며칠 밤을 새워 초췌해진 몰골의 젊은 엔지니어 팀이 도열해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대부분 해외 명문대 출신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은 엘리트들이었다. 그들은 박찬호의 허름한 작업복과 낡은 공구 가방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의구심과 경멸감을 감추지 않았다. 저런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시간 낭비일 뿐이야. 그들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강서연이 먼저 엔지니어 팀에게 박찬호를 소개했다. 이분은 박찬호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부터 블루밍 스타의 점검을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지니어 팀의 리더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을 블루밍 스타 제작사에서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 마이클 장이라고 소개하며 박찬호에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선생님, 저희가 이미 모든 첨단 장비를 동원하여 며칠간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그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 같은 구시대 사람이 뭘 알겠냐는 듯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박찬호는 그의 악수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블루밍 스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거대한 항공기의 동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엔진의 공기 흡입구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행동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는 기이하게만 보였다. 뭐 하는 거지? 저렇게 만져보고 들어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완전히 원시적인 방식이군. 데이터와 첨단 장비를 믿어야지 무슨 감으로 수리를 한다는 거야. 엔지니어들은 자기들끼리 소공어리며 비웃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얼굴을 붉혔지만 박찬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박찬호는 한참 동안 비행기 주위를 맴돌며 꼼꼼하게 살폈다. 그는 최첨단 진단 장비가 놓인 테이블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자신의 오감에 의지하는 듯했다. 그는 특정 부위에 손을 대고 진동을 느껴보기도 하고 코를 킁킁거리며 미세한 냄새를 맡아보려 애쓰기도 했다. 저기요, 선생님.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미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진단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만 마이클 장이 참다 못해 끼어들었다. 박찬호는 그제야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기계라는 건 말이오. 가끔 사람보다 더 정직할 때가 있어. 그리고 자기 몸이 어디가 아픈지 스스로 말하기도 하지.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문제일 뿐이오. 그의 말은 선문답처럼 들렸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게감이 있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박찬호는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고장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상황, 특정 계기판의 반응 평소와 달랐던 미세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것들이었다.
엔지니어들은 그가 묻는 질문들이 너무나 기초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서연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대답했다. 박찬호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때로는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탐정처럼 보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젊은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이 간과했던 사소한 부분들을 박찬호가 예리하게 지적해내는 것을 보며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다. 그들은 복잡한 데이터와 수치에만 매몰되어 정작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볼 수 있겠소? 박찬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마이클 장은 당황했다. 지금요. 하지만 원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엔진을 가동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괜찮소. 내가 책임지겠소. 잠깐이면 돼요. 강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박찬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엔진 시동이 걸리자 경납고 안은 엄청난 굉음으로 가득 찼다. 박찬호는 엔진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고 손을 뻗어 엔진 표면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하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온통 기름때로 뒤덮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런 그의 모습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볼 뿐이었다. 그들에게 박찬호의 행동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미신적인 행위에 가까워 보였다. 몇 분 후 박찬호는 엔진을 끄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확신에 차 있었다. 문제가 있는 곳을 대충 짐작하겠소. 하지만 정확한 건 직접 열어봐야 알겠지. 혹시 아주 오래된 구형, 오실로스코프나 아날로그 방식의 멀티미터 같은 것이 있어. 박찬호의 요구에 엔지니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구식 장비들은 이미 박물관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최첨단 디지털 계측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식 장비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지금 상황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마이클 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박찬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디지털은 너무 많은 것을 보여줘서 때로는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들기도 하오. 나는 내 눈으로 직접 파형을 보고 내 손으로 직접 저항값을 재봐야겠소. 없다면 혹시 근처 고물상이라도 뒤져봐야겠군. 그의 황당한 요구에 강서연조차도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녀는 박찬호의 눈빛에서 무언가 알 수 없는 확신을 읽었다. 그녀는 김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어떻게든 그가 원하는 장비를 구해오라고. 김 비서가 수소문 끝에 근처 대학 연구실에서 먼지 쌓인 구형 장비들을 빌려왔을 때 해는 이미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박찬호가 낡은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마치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사용해 온 도구처럼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했다. 그의 손놀림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그의 눈빛은 예리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경납고 안에는 박찬호가 낡은 장비를 조작하는 소리와 간간히 터져 나오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의아한 탄식만이 감돌았다. 강서연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과연 이 늙은 정비공이 모두가 포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헛된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불안감 사이를 오가며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박찬호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등 뒤로 조금씩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주 작은 진실의 빗줄기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경납고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낡은 오실로스코프의 작은 화면과 그 앞을 떠나지 않는 박찬호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처음에 냉소적인 태도를 거두고 호기심과 초조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박찬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낡은 장비로 무엇을 찾아낼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신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지 않았다. 박찬호는 마치 귀로 소리를 듣듯 오실로스코프 화면에 나타나는 미세한 파형의 변화에 집중했다. 그의 손가락은 능숙하게 다이얼을 조작하며 특정 주파수 대역을 샅샅이 훑었다. 최첨단 디지털 장비가 무수한 데이터를 쏟아내며 오히려 핵심을 가렸던 것과는 달리 구형 아날로그 장비는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정보를 보여주었다. 박찬호는 그 미묘한 차이 속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이나 흘렀을까? 박찬호가 갑자기 찾았다라고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긴장감으로 가득 찬 경납고 안에서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찬호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피로가 역력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리 와보시오. 젊은 양반들, 그가 손짓하자 마이클 장을 비롯한 엔지니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강서연도 그들 뒤에 바짝 다가섰다. 박찬호는 오실로스코프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보이시오, 이 미세한 노이즈.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당신네들 디지털 장비는 이걸 단순한 오류나 외부 간섭으로 필터링해버렸을게요. 하지만 이건 엔진 제어, 유닛 내부의 아주 작은 부품, 정확히는 진동 흡수용 마이크로 릴레이 코일의 절연체가 미세하게 손상되어 발생하는 누설 전류 신호요. 엔지니어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들이 보기에는 그저 의미 없는 잡신에 불과했다. 마이클 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하지만 그 정도의 미세한 누설 전류가 엔진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진단 시스템에서는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박찬호는 고개를 저었다. 요즘 비행기들은 워낙 정밀해서 그렇소. 아주 작은 오류라도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특히 블루밍스타 같은 최신 기종은 더욱 민감할게요. 그 릴레이 코일은 평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다가 엔진이 특정 RPM에 도달하거나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혹은 비행 중 특정 진동수를 만났을 때 간헐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요. 그러니 지상에서는 아무리 테스트해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을 게 당연하지. 그의 설명은 명쾌했고 논리적이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제야 무릎을 쳤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복잡한 데이터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눈앞에 늙은 정비공이 얼마나 깊은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수십 년 전에 낡은 장비와 한 노인의 직관이 수백만 달러짜리 첨단 기술을 뛰어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수리해야 합니까? 해당 부품을 교체해야 할까요? 강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희망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박찬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부품을 교체하는 건 최후의 수단이오. 그리고 지금 당장 맞는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울 테지. 내가 한번 손을 써보겠소. 아주 섬세한 작업이 될게요. 그는 자신의 낡은 공구 가방에서 아주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 그리고 특수 제작한 듯한 인두기를 꺼냈다. 젊은 엔지니어 중 하나가 돕겠다고 나섰지만 박찬호는 손을 저어 만류했다. 그는 엔진의 특정 부분을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시계 장인이 아주 작은 부품을 다루듯 섬세하고 정교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집중력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문제의 마이크로 릴레이 코일은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부품이었다. 박찬호는 확대경을 꺼내 눈에 대고 아주 가는 인두기로 손상된 절연체 부분을 조심스럽게 보강하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모두가 그의 작업에 집중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손이 떨리거나 실수를 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찬호는 마침내 인두기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그의 입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됐소.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소. 이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보시오. 마이클 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조종석에 올라 엔진 시동 버튼을 눌렀다. 경납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처음에는 약간의 불안정한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블루밍스타의 엔진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강력한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사라졌고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럴 수가. 모든 시스템이 정상입니다. 완벽해요. 마이클 장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그 순간 경납고와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고 김 비서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시울을 붉혔다. 강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박찬호에게 다가가 그의 거칠고 기름때 묻은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박찬호는 그저 무덤덤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깊은 만족감과 자부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이제 더 이상 박찬호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들은 박찬호의 낡은 공구와 그의 손이 만들어낸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 그것은 첨단 기술이나 데이터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직관, 그리고 기계를 사랑하는 장인의 혼이 빚어낸 결과였다. 블루밍스타의 엔진은 여전히 우렁찬 소리를 내며 힘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 건강을 되찾은 거인처럼 다시 한번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가 되었다는 듯한 함성 같았다. 박찬호는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뜨겁게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한때 하늘을 고치던 그의 황금손은 녹슬지 않았음을 세상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은 이제 막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블루밍스타의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도 경납고 안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박찬호 주변을 에워싸고 질문을 쏟아냈다. 어떻게 그런 미세한 결함을 찾아냈는지, 낡은 장비로 어떻게 그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했는지 그들의 눈에는 경이로움과 존경심이 가득했다. 박찬호는 쑥스러운 듯 짧게 대답하거나 그저 희미한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관심과 인정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강서연은 한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박찬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의 무례함과 편견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눈가에는 여전히 감격의 눈물이 어려 있었다. 박찬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뭘 말이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오.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즐거운 경험이었소이다. 그의 말은 겸손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뿌듯함이 서려 있었다. 강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선생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 KS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와주실 수 없을까요?
물론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저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그의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박찬호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놀란 듯했다. 그는 오랫동안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왔고 다시 조직에 얽매이는 삶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나는 이제 늙고 기력도 예전 같지 않소. 젊은이들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적응하기도 어렵고 그가 망설이자 옆에서 듣고 있던 마이클 장이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진심 어린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선생님의 경험이 절실합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선생님께서는 꿰뚫어 보십니다. 부디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선생님께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다른 젊은 엔지니어들도 앞다투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조했다. 그들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박찬호의 마음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술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열정을 다시 일깨우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을 위해 최고의 연구 환경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장비든 어떤 연구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박찬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의 영광과 좌절, 그리고 홀로 지내온 외로운 시간들. 이대로 잊혀진 존재로 생을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세상으로 나아가 마지막 불꽃을 태울 것인가.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가는 블루밍 스타의 엔진을 향했다. 마치 새로운 심장을 얻은 것처럼 뛰고 있는 엔진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했다. 마침내 박찬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이다. 내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소. 그의 대답에 강서연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다시 한번 박찬호의 손을 잡았다. 젊은 엔지니어들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그 순간 낡은 경납고안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다. 며칠 후 박찬호는 KS그룹의 특별기술고문으로 정식 출근했다. 강서연은 약속대로 그에게 넓고 쾌적한 개인 연구실을 제공했다. 연구실 한쪽에는 그가 원했던 구형 아날로그 장비들이 최신 디지털 장비들과 함께 나란히 놓여 있었다. 박찬호는 마치 어린아이가 새 장난감을 얻은 것처럼 신기한 눈빛으로 연구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두근거렸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젊은 엔지니어들을 위한 특별기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말수도 적었던 박찬호였지만 일단 기계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다시 젊은 시절처럼 빛났고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깊이가 있었다. 그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 설명했고 자신의 풍부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실질적인 조언들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그의 강의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학교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살아있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박찬호는 단순한 기술자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기계를 대하는 마음가짐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가르침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기술자로서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다. 강서연 또한 박찬호와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변화했다. 그녀는 이전까지 성공과 결과만을 중시하며 살아왔지만 박찬호를 통해 과정의 중요성과 사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외모나 배경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진정한 리더십은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박찬호에게 단순한 기술 고문 이상의 존경심을 갖게 되었고 종종 그의 연구실을 찾아 인생의 지혜를 구하기도 했다. 박찬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기력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새로운 목표와 기대를 가지고 눈을 떴고 젊은 엔지니어들과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활력소가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고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평온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가치를 되찾았고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냈다. 어느 날 강서연은 박찬호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깨끗하게 닦인 공군 시절의 박찬호 사진과 함께 그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이건 저희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만년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늘 진정한 장인은 연장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선생님을 보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작은 선물입니다. 박찬호는 만년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어렸다. 그는 강서연의 진심 어린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부심과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아준 그녀의 따뜻한 마음에 대한 화답이자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다. 한때 잊혀졌던 늙은 정비공의 삶은 이렇게 극적인 반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인연을 맺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다시 한번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정한 가치는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흘러 박찬호가 KS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합류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다. 그의 존재는 그룹 내 항공사업 부문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왔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박찬호의 가르침 아래 눈부시게 성장했다. 그들은 더 이상 데이터와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않았고 기계를 대하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이전보다 훨씬 유연하고 창의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찬호는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 지식을 넘어 장인 정신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박찬호의 연구실은 언제나 젊은 엔지니어들로 붐볐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스스럼 없이 박찬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박찬호는 마치 자상한 할아버지처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연구실 한쪽 벽에는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할 뿐이다 라는 그의 좌우명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의 영향력은 연구실 밖으로도 이어졌다. 박찬호는 종종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정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그의 날카로운 안목과 실질적인 조언 덕분에 정비 시간은 단축되었고 안전성은 향상되었다. 한때 고물상 영감으로 불리던 그는 이제 KS그룹 항공사업부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정신적 지주로 존경받고 있었다. 강서연 또한 리더로서 한층 더 성숙해졌다. 그녀는 박찬호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실력은 화려한 경력이나 배경이 아니라 깊이 있는 경험과 진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력을 쌓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변했으며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KS그룹은 자체 개발한 차세대 항공 엔진의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 프로젝트는 박찬호가 합류한 이후 그의 조언과 아이디어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물이었다. 시연회에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과 언론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마침내 새로운 엔진을 장착한 시험용 항공기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올랐을 때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엔진은 완벽한 성능을 선보였고 KS그룹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순간이었다. 강서연은 성공적인 시연회를 마친 후 박찬호의 연구실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의 미소가 가득했다. 선생님, 오늘 시연회 성공은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경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박찬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웃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일 연간의 보람과 만족감이 어려 있었다. 내가 한 일은 그리 많지 않소이다. 젊은이들이 잘 해준 덕분이지. 나는 그저 그들이 가진 가능성을 조금 일찍 발견하고 방향을 잡아준 것뿐이요. 그의 겸손한 말에 강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저희에게 기술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오늘 성공적으로 비행을 마친 시험용 항공기가 경납고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박찬호의 인생과 겹쳐 보이는 듯했다. 한때 잊혀지고 버려졌던 존재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날아오르는 모습. 얼마 후 박찬호는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청소년 항공기술교실을 열었다. KS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미래의 항공 꿈나무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그의 수업은 언제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빛과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비행기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용기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술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어느 주말 강서연은 박찬호의 기술교실을 방문했다.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박찬호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더 이상 고된 삶의 흔적이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따뜻한 연륜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처음 그를 낡은 정비소에서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의 초라하고 무뚝뚝했던 노인의 모습과 지금의 활기차고 온화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강서연은 깨달았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인정,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용기라는 것을. 박찬호는 그녀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보였다. 수업을 마친 박찬호가 강서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강상무 와주셨구려. 보시오, 저 아이들의 눈빛을. 저 아이들 중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 하늘을 책임질 훌륭한 기술자들이 나올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자부심이 넘실거렸다. 강서연은 미소로 화답했다. 네, 선생님. 선생님께서 그 길을 밝혀주고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저희 모두에게 등대 같은 분이십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이들이 만든 모형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작은 날갯짓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꿈이 담겨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전 젊은 박찬호가 품었던 푸른 꿈처럼. 이야기의 시작은 한 퇴역 군인의 잊혀진 기술과 한 젊은 여성 CEO의 절박함이었지만 그 끝은 세대를 뛰어넘는 존경과 가르침, 그리고 새로운 희망의 발견이었다. 박찬호의 황금소는 단지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잊혀진 가치들을 되살려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낡은 것은 쉽게 잊혀지지만 진정한 기술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가진 힘은 결코 시간 속에 바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었다. 블루밍스타가 다시 한번 창공을 가르듯 박찬호의 인생도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이들의 삶도 새로운 희망을 싣고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비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수많은 박찬호들이 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살만하고 아름다운 곳일 테니까.